자, 이제 그러면 전 시간에 우리가 이제 4개의 용어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열화학 단원에 들어와 가지고 무슨 반응과 무슨 반응을 공부했어요, 여러분? 발열 반응, 흡열 반응. 그다음에 두 번째가 반응열 Q 그리고 엔탈피의 변화 델타 H 요거였어요. 그죠? 자,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잠깐 한다면 보세요, 여러분. CH4 이름 뭐죠? 메테인, 그죠? 자, 혼성오비탈은 sp3 혼성오비탈을 갖고 정사면체 구조를 갖죠, 그죠? 자, 얘는 극성 분자예요, 무극성 분자예요? 무극성 분자. 분자 모양이 정사면체다 보니까 극성 공유결합이에요, 무극성 공유결합이에요? 극성 공유결합을 가져요, 그죠? 극성 공유결합을 가지면서 무극성 분자더라 라는 내용도 참고하시면서, 자, 이 연소 반응이 이렇게, 연소 반응은 뭐랑 결합하는 거예요?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결합해가지고 열과 빛을 수반하는 반응을 우리가 연소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자, 여기 반응식을 이렇게 적었어. 그럼 상태 적어야 되죠. 그죠? 메테인은 가스, 산소도 가스, 그 다음에 우리 이산화탄소도 가스, 물은 L, 액체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여기에 이제 출입하는 열을 Q 또는 델타 H로 표현할 건데, 자, Q는 분명히 얘는 연소 반응은 무슨 반응일 테니까? 발열 반응이니까 Q가 어때요? 0보다 클 거고, 델타 H는 마이너스 Q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마이너스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죠? 이유는 뭐예요? 크기는 같고 부호는 반대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이걸 우리가 열화학 반응식이다 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거를 발열 반응이니까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본다면 얘는 어떻게 표현될 수가 있어요? 반응물질의 엔탈피, 생성물질의 엔탈피 이렇게 구성될 수 있겠죠? 그죠? 요만큼 차이만큼 에너지를 방출하는 무슨 반응이 된다? 발열 반응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됐나요? 우리가 왜 자꾸 델타 H에 주목을 하냐면 우리는 이 H 값에는 관심이 있다 없다? 예, 솔직히 말해서 계산하기도 쉽지 않고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요 델타 H 값이에요. 됐죠? 이 반응물들의 엔탈피의 총합과 생성물들의 엔탈피의 총합이 만약에 주어진다면 그대로 계산을 쓰면 되겠지만은 우리는 얘가 100에서 40이 돼서 60을 쓰나 200에서 140이 돼서 60을 쓰나 결국 얼마를 쓰는 거예요? 60을 사용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의미 있는 건 델타 H인 거지 얘 값이 얼마고 얘 값이 얼마인지가 픽스되는 걸 우리가 그닥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델타 H를 구하는데 총력을 구하겠다. 됐죠? 그죠? 그럼 델타 H는 어떻게 구하느냐? 어디에서? 생성물의 엔탈피의 합이에요. 그죠? 생성물의 엔탈피. 왜냐면 생성물이 하나가 아니라 몇 개니까 2개잖아요. 그죠? 그럼 이산화탄소와 H2의 엔탈피의 합을 구할 거예요. 뭐예요? 무슨 물? 생성물. 이건 시그마라는 거 아시죠? 생성물질의 엔탈피의 합에서 뭘 뺀다? 시그마 반응물질의 엔탈피의 합으로 빼서 우리가 계산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괜찮죠? 관계식이 여러 개가 나올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학생들이 여기 되게 헷갈려요. 정확하게 우리가 정의를 안 내리고 있으면 어디에서 어딜 빼야 되는지 숫자는 나왔는데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에 우리가 계속 혼선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내용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여러분. 자, 우리 232페이지 에너지 변화 그래프 잠깐 체크하고 반응열과 엔탈피로 들어가겠습니다. 반응물과 생성물이 갖는 에너지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으로서 열이 수반되는 화학 반응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가로축은 반응의 진행 방향, 시간이겠죠? 그 다음에 세로축은 에너지, 엔탈피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됐죠? 그래서 발열 반응의 그래프, 흡열 반응의 그래프가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거 반드시 머릿속에 숙지하시고 이미지로 그려내실 수 있어야겠다라는 얘기 합니다. 두 번째 중단원입니다. 반응열과 엔탈피. 아까 우리 용어 잠깐 나왔었죠, 그죠? 자, 거기 열량계라는 게 나오는데 열량계 한번 밑줄 쳐보죠, 여러분. 첫 번째 무슨 열량계? 정적 열량계 밑줄.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압 열량계라는 게 있어요. 정적 열량계, 정압 열량계. 자, 특히 정적 열량계, 통 열량계는 별표를 하나 할게요. 얘는 그대로 제가 칠판에 이제 필기를 해드릴 얘가 시험 문제로 그대로 나왔으니까 여러분 이 숫자까지 잘 기억하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할게요. 자, 먼저 용어 자체가 정적 열량계. 정적이라는 이야기는 뭐가 일정한 거예요? 최적, 부피가 일정한 열량계를 정적 열량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압 열량계는 어때요, 여러분?
얘는 압력이 일정한 열량계를 정압 열량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정압 열량계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간이 열량계라고 얘기할 거고 정적 열량계를 우리가 통 열량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시험 문제는 당연히 통 열량계가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이유는 통 열량계를 계산하다 보면 간이 열량계를 계산하는 그 관계식이 모조리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제자의 입장에서 우리 학생들이 선다 하더라도 무슨 열량계를 낼 거다? 통 열량계를 낼 거고 시험 문제도 특히 통 열량계가 그대로 나왔어요. 자, 그럼 통이라는 건 뭐냐? 열량계는 말 그대로 열량을 측정하는 기계가 열량계예요. 그죠? 자, 해가지고 여기다가 통을 딱 구성을 했어요. 얘는 단열이 돼 있어요. 단열. 스티로폼과 그 다음에 이런 걸로 딱 단열 처리가 딱 돼 있습니다. 단열이라는 얘기는 내부에서 발생한 열이 외부로 나간다, 안 나간다? 안 나가고 외부에 있는 열이 안으로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즉, 열이 차단되어 있는 그러한 계를 우리가 얘기합니다. 괜찮죠? 그죠? 이걸 우리가, 정적 열량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에 점화장치가 바깥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점화장치. 안에는 뭐가 있냐면, 어때요? 연료를 가지고 있는 통이 있어요, 통. 여기에 연료를 이렇게 집어넣을 거예요, 연료. 연료는 뭘 썼냐면 C2H5OH. 뭐죠, 얘? 에탄올을 연료로, 어때요? 열량계를 측정해 볼 거예요. 자, 주변에는 뭐가 채워져 있냐면, 여기 뭐가 채워져 있어요? 물이 이렇게 채워져 있고요, 물이. 자, 여기 물이고요, 물. 그리고 여기에는 온도계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요, 온도계. 그리고 여기에는 이 얘를 계속 저어주는 뭐예요? 젖계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됐나요? 이게 통열량계의 구조야.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점화장치에 불을 딱 붙였더니 어때요? 에탄올에 이제 불이 붙었어요. 그죠? 알코올 램프 불 붙이지 불이 붙었어. 그럼 여기서 알코올 램프가, 즉 알코올 램프 안에 들어있는 연료가 연소하면서 발생한 열량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됐나요? 연료가 연소하면서 발생한 열량은 분명히 이 주변으로 이렇게 퍼져나갔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뭐하고 뭐의 온도를 높였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 연료를 담고 있는 이 통의 온도를 높였겠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주변에 물의 온도를 높였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두 가지로 추격할 수 있다. 첫 번째, 물이 얻은 열량과 그 다음에 누가 얻은 열량? 연료를 가두고 있는 통이 얻은 열량으로 구분돼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무슨 말인지? 자, 여기 얘는 이제 단열됐으니까 외부로는 열이 안 나갈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물이 얻은 열량, 그 다음에 통이 얻은